계속해서 이번엔 추석 관련 소식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길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찰이 도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5분이에요. 6분 이상이 타셔야지 버스 정차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버스 정차로 위반하셨어요. 12시 1시? 그리고 이제 먹고 이제 자고. 이거 물어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0.096 1년간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고요. 계속 바람이 비옥하나 붙어요. 서로 막으셨어요, 그때? 자, 아무래도 들어가 막히다 보니까 이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끼어들고 얌체족처럼 끼어들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서 아주 집중 단속한다고요? 네, 경찰이 이번에 공중 지상 입체 단속에 나섰는데 헬기를 동원해서 이제 위에서 공중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지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에서 순찰차나 암행 순찰차가 출동해서 단속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요, 위반 사실이 이렇게 딱 단속이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30만 원이 부과되는데 많은 분들이 눈앞에 이제 순찰차가 보이지 않으면 혹시 모르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하늘에서 헬기가 땅에서 암행 순찰차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성묘 하시는 분들이 약간 왜 이렇게 성묘하고 나서 술을 조금 드시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음주 단속도 굉장히 강화한다고요? 예, 뭐 성묘도 성묘인데 그 하룻밤 자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14일에 경찰이 오전에 지금 2시간 동안 단속을 했는데 29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그 단속을 한 거예요. 아침에 단속을 했는데 숙취 운전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운전하기 전날에는 과음을 안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실 때 보면 빈손으로 가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보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또 올 때도 바리바리 싸갖고 오고 했었는데 자, 요즘 추석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뭡니까? 예, 한 매체가 지난달에 조사를 했는데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상품권 45.5% 이렇게 됐고 2위가 정육 선물 세트, 3위가 과일 선물 세트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상품권이 거의 현금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인기 폭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이 예전에도 이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7, 80년대는 좀 어떤 선물이 인기가 있었나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공산품류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인기 탑 오브 탑은 흑백 텔레비. 흑백 TV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다만 이 정도 선물하려면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야 너무 됐는데 좋은 선물인데요. 예, 일반 서민들은 당시에 치약 세트, 화장품 세트, 설탕 세트, 조미료 세트, 커피 세트 이런 선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0년대 최고의 추석 선물이 흑색 TV였다고 하는데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5, 60년대에는 그때 선물이라는 게 특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뭐였어요? 50년대에는 딱히 선물 문화랄 게 없었고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때는 시장에 가서 밀가루, 쌀, 돼지고기, 계란 이런 거 사서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이런 거를 주고받는 분위기였고 60년대부터 선물 세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60년대 비누 세트, 조미료 세트 이런 게 인기를 끌었는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설탕 세트. 그리고 또 내복 세트 이런 옷가지류들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었고 또 60년대부터 백화점이 본격적으로 성업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백화점의 추석 대목 마케팅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흐름이 많이 바뀌니까요. 요즘에는 상품권 말고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기프트콘을 주고받거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소형 주방기기 이런 것도 많이 선물하는 것 같던데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 웰빙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올리브유라든가 내지는 또 무슨 수입산 와인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고 과일도 수입산 열대 과일 이런 거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에어프라이어 같은 그런 조리기구들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면서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되면서 기프티콘 이런 것들도 많이 선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석에 빼놓을 수 없는 벌초 관련 소식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이 명절에 직접 이 납골당 같은 데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헌화를 대신해주는 또 서비스가 요즘 인기라고요. 네,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로 헌화라든가 참배를 대신해드리는 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향 사량 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그 답례로 벌초를 대행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초 대행 서비스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5개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지금 2주째 저희가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은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이제 3년차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요즘은 벌써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낫다고 칭찬도 하시고 호공원에서 이렇게 대신 참배와 헌화를 해주어 감사하다는 문자 답장이나 전화를 많이 주시며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유족분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이뭐 벌초뿐만 아니라 요즘 제사와 또 차례 관련해서도 이 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한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이번 추석에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무려 5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로 가냐면 차례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 납골당 방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차례상도 간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일 같은 경우도 그 전통적인 과일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애플, 망고, 샤인 머스켓 이런 것을 이제 올리는 집안들도 나타나고 있고 네. 옛날 문헌에 보면 과일이 과과 이렇게 써 있는 문헌이 있거든요. 네. 어떤 과일이냐가 아니라 과일 4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안에서는 과가 꼭 과일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과일 대신에 과자를 놓자. 이런 집안도 그래서 약과 같은 것도 노는 약과도 분들. 놓고 네. 그런 집안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정훈 평론가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